1. 책 읽기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하루의 첫 시간, 즉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매일 아침 15에서 30분 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 SNS, 쇼츠 콘텐츠만 소비해서는 나만의 통찰을 얻기 힘들다. 고소득층의 하루 평균 미디어 시청 시간은 고작 1시간이다. 그들은 무엇을 볼지 신중하게 선택해 긍정적이고 교훈을 주는 프로그램을 본다. 반면 저소득층은 하루에 5시간 이상 마구잡이로 말초적이고 소모적인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보며 온갖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가 몸에 배어 있다. 누군가가 오래 연구하고 사색한 주제가 담겨 있는 것이 한 권의 책이다. 책 한 권을 읽는 시간은 해당 분야의 성우자가 투자한 만시간을 대체한다. 업무 스킬을 향상시켜줄 책이나 긍정적인 영감을 줄 양질의 책을 찾아 읽기를 권한다. 내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신문과 책을 읽는다. 2. 8시간 이상 자고 6시 이전에 일어나기.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대부분 오전 6시 이전에 기상한다. 반면 삶에 허덕이는 이들은 7시에 겨우 눈을 뜨거나 민기적거리다가 더 늦게 일어난다. 성장을 즐기고 진짜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상시간을 포함해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최근 진행된 수면시간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6, 7시간 정도 잔다. 반면 백만장자라 불리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자고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난다. 다시 말해 밤 9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는 뜻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자면 회복력은 저절로 좋아진다. 식사는 침대에 눕기 3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느라 뇌와 위가 끊임없이 일해야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한다. 3. 아침에 하루의 계획을 세우기. 매일 아침 눈을 떠서 그날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일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계획이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길 싫어하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방향성이 없는 성실함은 게으름으로 대체되기가 무척이나 쉽다. 어렴풋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할지 정하라. 할 일을 미리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두면 생산성이 25% 향상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4. 잠재의식 노트 쓰기. 잠재의식을 일하게 하려면 기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인생의 목표를 하루도 빠짐없이 노트에 기록하라. 목표를 다시 쓰면서 당신의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보라. 목표를 성실하게 적을수록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그 목표에 더 빠르게 가까워질 것이다. 5. 자아개념 재정립하기.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한다. 6. 매일 30분 명상하기. 뇌가 맑아지는 데는 2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머릿속이 맑아지고 나면 마음은 침착해지고 당신이 마주한 문제의 답이 떠오를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7. 컴포트존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을 느껴 현재에 안주하게 하는 컴포트존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포트존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적당히라는 함정에 빠뜨려 더 큰 성공을 방해한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1. 컴포트존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2.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3.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것이 있다. 8. 모멘텀의 법칙. 당신이 계속 버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일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 예상하고 기대한 것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결국 목표는 이루어진다. 얼 나이팅게일은 행복을 가치 있는 이상이나 목표의 점진적인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목표가 작게 남아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동기는 계속해서 재생산된다. 성공의 과정에는 모멘텀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목표를 향해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진전이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다. 목표를 향해 계속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지속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 9. 인내하기. 성공에는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평범한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우수한 이들을 분석한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따르면 평균 5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로 올라가는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다. 때론 더 아래로 내려가 돌아보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도 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다. 10.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로사베스 모스켄터 교수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라고 말했다. 살면서 실수, 실패, 장애물, 좌절감, 실망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11.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렸다. 거의 모든 것은 당신의 믿음에 달렸다. 타인의 말이나 눈앞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무엇도 당신을 막지 못한다. 확신에 찬 믿음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여기서는 얼마나 깊이 믿는지가 중요하다. 믿음의 강도가 현실을 만들어낸다.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이 용어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에 부합하기 위해 행동하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경향성을 표현한 말이다. 주의할 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 모두로 작용할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동심원을 그리며 멀리 퍼져나가 기대가 되고, 기대는 태도가 되며 태도는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결과가 된다.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나는 이를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기 법칙 act as if 이라고 부른다. 가짜 동기부여 대 진짜 동기부여. 가짜 동기부여는 그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과정과 방법은 쏙 빼놓은 채 두근거리는 느낌만 강조해서 현혹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이 허황되고 달콤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이들이 있다. 가짜 동기부여를 받으면 영화관이나 콘서트장에서 신나게 즐기고 돌아왔을 때처럼 기분이 좋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무료함을 느낀다. 반면 진짜 동기부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찾아온다. 어제의 자신을 뛰어넘는 미세한 진전에 만족과 희열을 느끼면서 계속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많은 동기부여 전문가들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거창하지 않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고 권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생생한 자기 효능감이 쌓여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그릴 수 있을 때 진짜 동기가 부여된다. 즉, 진짜 동기부여는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다. 기도했으면 걸음을 옮겨라. Pray and move your feet. 목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긍정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간혹 긍정적인 생각을 모든 기회를 여는 마스터키로 받아들이면서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행동을 수반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목표가 시야에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끌리듯 움직이는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당신과 목표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 더 빠르게 성공에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의 중요한 임무는 멀리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명한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토머스 칼라일.